안녕하세요, 엔젤입니다. 이번 주는 속눈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많은 분들께서 속눈썹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속눈썹 어디서 구매하셨냐, 속눈썹을 어떻게 붙였냐, 되게 자연스럽다, 등등등 그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있어서 속눈썹 특집을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이번 주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속눈썹은 이렇게나 많아요. 차근차근 보여드리면서 어떤 분들한테 어떤 속눈썹이 더 잘 어울리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추천드리고 붙이는 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속눈썹은 크게 종류가 통짜 속눈썹, 가닥 속눈썹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요. 가닥 속눈썹에서 뿌리 부분을 기준으로 한 기둥짜리가 있고 또는 3-4기둥씩 이렇게 잘려져 나온 그런 속눈썹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통짜 속눈썹을 가위로 절단해서 2개에서 3기둥을 눈썹에 붙이는데요. 특별한 이유보다는 제가 저렴하게 대량 구매해 놓은 제품이 통짜 속눈썹인데 그 많은 제품을 소진을 하기 위해서 통짜 속눈썹을 일일이 잘라서 사용합니다. 타입별 제품을 보여드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런 통짜 속눈썹. 이런 통짜 속눈썹의 장점은 일단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하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핸들링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이 통짜 속눈썹을 통으로 이렇게 붙였을 때는 재사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가성비로 또 좋기도 하답니다. 근데 이걸 통짜로 붙일 때는 점막에 붙일 경우에 잘 안 붙기도 하고 또 눈에 불편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샵에서도 그렇고 통짜로 속눈썹을 붙일 때는 내 속눈썹 위에 붙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티가 날 수 있다.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메이크업에서는 너무 화려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처럼 통짜 속눈썹을 잘라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통으로 붙였을 때 느껴지는 이물감이라든지 또 보이기에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매번 이걸 잘라서 써야 된다는 그런 불편감도 재사용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이런 가닥 속눈썹이 있어요. 이렇게 뿌리는 3뿌리, 4뿌리에서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즉 아이돌 래쉬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제품도 있고요. 이렇게 한 기둥에 되게 자연스럽게 2개의 속눈썹 가닥이 나와서 붙였을 때 매우 자연스러운 이런 스타일의 속눈썹도 있습니다. 가닥 속눈썹 같은 경우의 장점은 매우 자연스럽다는 점이에요. 사실 통 속눈썹 같은 경우는 연결되어 있는 낚싯줄이나 실 부분이 눈에 보여서 생얼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티가 확 나거든요. 되게 부자연스럽고. 그런데 이런 가닥 속눈썹 같은 경우는 생얼 메이크업, 속눈썹을 이렇게 붙였다 했을 때 이 가닥 속눈썹을 사용하면 정말 자연스러우면서 또 굉장히 호수 같은 사슴 눈망울 같은 눈을 연출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통짜 속눈썹을 통으로 붙이거나 아니면 통짜 속눈썹을 잘라서 붙였을 때보다 착용했을 때 착용감은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도 있죠. 단점으로는 일단 얘도 재사용이 조금 어려워요. 한 기둥씩 이렇게 다 모양에 맞춰서 붙여야 하다 보니까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리고 들어가는 개수의 양도 많고 초보자분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통짜 속눈썹과 가닥 속눈썹의 장단점을 조금 모아서 새로 요즘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속눈썹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통짜 속눈썹을 이렇게 잘라놓은 듯한 이런 스타일의 속눈썹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즘 아직까지도 아이돌 래쉬가 유행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외에서도 만들 때 중간에 좀 아이돌 래쉬로 포인트를 줄 법하게 이렇게 뭉쳐놓게 좀 진해 보이는 부분을 가운데 심어서 그냥 하나만 붙이더라도 쪽집게나 핀셋으로 뭉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아이돌 래쉬가 완성되는 이런 스타일의 래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잘려진 속눈썹의 장점은 일단 빨리 붙일 수 있다. 다 잘려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요 끝부분에만 풀을 칠하고 이렇게 떼어서 쓰면 정말 빨리 붙일 수가 있거든요. 통짜 속눈썹
요것도 사실 초보자분들이 가닥 속눈썹보다는 사용하기 쉽지만 통짜 속눈썹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실 때 어떻게 잘라야 할지, 어느 부분을 잘라야 할지 요거가 조금 헷갈리시고 힘드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 미리 이렇게 잘라놨기 때문에 굉장히 초보자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바쁠 때는 요걸로 대체하고요. 조금 공들여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요 통짜 속눈썹, 알리에서 구매했던 요 통짜 속눈썹을 잘라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게 좀 더 보기에는 되게 더 자연스러워요. 10mm를 쓰거든요. 10mm가 딱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한 듯한 느낌도 아니고 딱 제가 추구하는 깔끔하면서 뭐 고급져 보이는 그런 속눈썹 길이인 것 같아서 저는 주로 10mm를 사용합니다. 지금 저는 메이크업을 다 했는데 사실 속눈썹을 안 했어요. 속눈썹을 붙이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속눈썹은 빼놓고 메이크업을 한 상태고요. 이 제품을 사용해서 한쪽은 붙여볼 거고요. 또 한쪽은 이 깜빡 이 제품을 활용해서 연출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셔야 할 것들은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울을 씁니다. 이런 메이크업 할 때 돌아가는 거울이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눈썹 그리기에도 이렇게 되게 편하고 아이 메이크업 하기에도 편하고 특히나 속눈썹을 붙일 때 밑에다가 이렇게 거울을 놓고 보는데 뭐 작은 사실 손거울보다는 조금 내 얼굴에 맞춰서 이렇게 눕혀놓은 상태에서 고정시키고 눈썹을 붙이면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울을 하나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울이랑 쪽집게, 트위저라고 말하는 이런 쪽집게도 있고 이런 핀셋, 끝이 뾰족한 핀셋도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있으시면 가닥 속눈썹 연출하실 때 되게 도움이 되니까 이런 트위저 말고도 이렇게 뾰족한 핀셋도 구매해 주시고요. 또 보시면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핀셋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고정되어 있는 아이들 여기 끝에 저는 다 미리 풀을 바르고 시작하거든요. 풀을 바르고 이 중간이 지금 이렇게 끈끈이 테이프 같은 데 고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역자 핀셋으로 했을 때 풀 바른 부분을 피해서 살짝 위쪽에서 이렇게 떼어내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역자의 핀셋도 하나 구매해 놓으시면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사실 이렇게 붙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뭐 속눈썹 붙일 때 꺾여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붙이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냥 핀셋 같은 경우는 물론 얘도 이렇게 손목을 아예 꺾어서 이렇게 붙이면 되긴 하지만 뭐 이것도 되게 손이 편하게 쓸 수 있어서 뭐 크게 안 비싸니까 이것도 하나 장만해 놓으시면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속눈썹을 쓰실 때는 가위로 잘라 쓰신다고 했잖아요. 가위 요거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뭐 눈썹 가위 아니면 코털도 자르는 요런 가위를 사용하실 텐데 통짜 속눈썹 잘 잘리는 가위는 이게 뭐냐 마더케이에서 아기들 손톱 갓난 신생아들 이렇게 손톱을 잘라주는 손톱 가위예요. 아기들 손톱이 약하긴 해도 손톱 정도로 자를 정도로 되게 얘가 힘이 좋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딱 속눈썹에 자르기 딱 좋은 미니미니한 사이즈고 어떤 속눈썹도 어떤 그 낚싯줄을 쓴 속눈썹도 다 잘 잘라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저희 아이 이제 많이 큰 저희 아이 아기 때 쓰고 이렇게 어디 막 돌아다니던 건데 가위가 요 기존에 쓰던 가위를 못 찾아서 이걸로 대체해서 써보자 했는데 너무 잘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속눈썹 가위 만약에 바꾸실 분이 계시다면 마더케이의 이 손톱 가위 애기 손톱 가위 쓰시면 정말 좋습니다. 되게 잘 잘려요. 그리고 풀은 뭐 요런 타입 있죠. 요런 타입.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타입은 별로 안 선호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타입 쓰시는 분들은 어느 부분에다가 이렇게 짜놓고 이렇게 뒤집어서 풀로 이렇게 붙이는데 제가 수전증이 있는 건지 뭔지 이렇게 꼭 할 때 많이 찍혀요. 많이 찍혀서 반대편까지 풀이 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붓타입의 풀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붓타입으로 깔끔하게 이런 제품에다 뿔에 쫙 바르고 붙이면 되게 편하고 빠르고 쉽고
좋습니다. 왼쪽은 이 제품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잘라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쓸 건데 풀을 이렇게 끝에만 발라주세요. 그리고 조금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제 얘부터 발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부터 먼저 말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부분이 없이 투명해졌어요. 이 상태에서 이 밑으로 들어가서 자꾸 뜯으면 뜯기거든요. 이렇게 뜯은 상태에서 여기 점막 부분에다 붙일 거거든요. 속눈썹 뿌리와 가장 가깝게 이렇게 두 번째를 이어서 해볼게요. 이렇게 띄어서 제가 써보니까 이 제품의 장점은 낱개로만 한 대여섯 개 붙이는 제품들은 속눈썹을 많이 붙여본 분들이면 어디에 딱 붙이면 예쁘겠다를 아시겠지만 초보분들은 사실 어느 위치에 몇 개를 붙여야 되는지 잘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지금 가운데 이렇게 긴 아이들이 그런 효과를, 아이돌래쉬 효과를 주잖아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정해진 만큼의 조그마한 속눈썹들이 나 있어서 그거끼리 이렇게 겹치지 않게 이렇게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얘와 제일 긴 아이들의 위치가 딱 정해지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쉽게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마저 붙여볼게요. 이렇게 왼쪽을 다 붙였는데요. 한번 마스카라를 해서 또렷함을 한 번 더 살려볼게요. 컬링을 많이 말고 살짝 주면 좀 더 화려하게 확 빡 이렇게 올라가요. 이제 한 번 더. 좀 진한 아이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 제품을 한번 써보세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은 완벽한 아이돌 속눈썹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화려해 보이는 그런 속눈썹을 붙였고요. 오른쪽은 가닥 한기둥식의 가닥 속눈썹을 붙여볼게요. 위에 뿌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좀 발라줄게요. 가닥 속눈썹은 그 트위저를 이런 아이로 하시면 좀 얘가 힘이 덜 받아요. 액세서리나 이런 거 짚는 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정교하거나 힘을 끝까지 잘 받는 스타일의 쪽집게가 아니어서 낱개 속눈썹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기본 우리 속눈썹 뽑는 트위저 같은 걸로 활용하시는 게 더 안전하게 예쁘게 딱 뽑을 수 있는 팁이거든요. 얘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뭉티기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뚝 따셔야 돼요. 옆에까지 딸려나왔네. 이렇게 뜯었죠? 여기에 붙었죠? 얘 같은 경우는 워낙 하나 뿌리가 깊은 애가 있어서 그냥 딱 붙였을 때 딱 티가 팍 났는데 얘는 사실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생얼 메이크업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또 한 번 뜯은 얘를 지금 이쪽 반대편에 붙여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점 2개 붙였죠?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죠? 마스카라랑 이제 아이돌 래쉬처럼 붙여보도록 할게요. 끝이 뾰족한 이런 핀셋으로 이렇게 조금 묻혀서 두 개의 래쉬가 만나는 그 라인을 잘 잡아주시면 돼요. 확실히 좀 이런 이쪽이 샵에서 받은 듯한 그런 깔끔한 눈썹이긴 하죠. 번외로 언더 속눈썹도 한번 짧게 보여드릴게요.
언더 속눈썹도 이제 한 기둥짜리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언더 속눈썹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 위에 속눈썹보다 더 붙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낱개 하나보다는 이렇게 얘도 낚싯줄로 이렇게 묶여있는 애가 있거든요. 낚싯줄로. 요게 언더에 붙이면 티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낚싯줄 있는 아이를 언더에 붙였을 때 많이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붙이는 법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풀을 발라주세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잡고 띄워낼게요. 언더 같은 경우는 뒤집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풀이 있는 쪽이 아래를 향하도록, 눈 위를 붙일 때는 풀이 있는 쪽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이렇게 붙이시는 거였고, 이제 반대는 아래로 향하게. 우리가 흔히 중안부를 짧게 할 때는 이 가운데 부분에 애교살과 속눈썹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야 중안부가 짧아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안부 부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중안부 부분 위주로 내 속눈썹 바로 아래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진짜 티 안 나죠? 그 낚싯줄 진짜 티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언더 이렇게 애교살 있는 부분에 펄이나 컬러감을 칠하기 때문에 낚싯줄이 잘 안 보여요. 두 번째 또 해볼게요. 뿌리 위로 내 속눈썹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내 속눈썹과 함께 한번 이 앞쪽을 조금 신경 써서 이렇게 해서 이쪽 언더 속눈썹을 했고요. 오른쪽도 이어서 언더 속눈썹까지 해볼게요. 양쪽 속눈썹을 다 붙여봤어요. 자, 왼쪽 미리 다 잘려져 있던 그 속눈썹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깜빡이 가닥 속눈썹으로 이렇게 이쪽이 좀 더 진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죠. 이쪽은 좀 더 자연스럽고. 그래서 요거는 사실 둘 다 내 스타일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나는 좀 자연스러운 게 좋다 하시면 이렇게 한 기둥짜리의 낱개 속눈썹을, 나는 좀 메이크업이 화려하고 눈에 빡 띄었으면 좋겠다 하면 이런 조금 더 길고 가닥이 많이 나 있는 뭐 3기둥, 4기둥짜리의 그런 제품들을 선별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영상도 즐거우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메이크업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메이크업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주제의 메이크업을 한번 보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다음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